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입법데이트에서는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군 문제, 이 군 인권 기본 법안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회를 통과해서 1월 20일에 공포된 법률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업재해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또 요양 보장 권리를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정의당 정치 똑바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정치개혁안 해설서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자료집도 내셨는데 이 발간하신 취지도 궁금하고 내용도 궁금하고 네. 이 똑바로 정치 똑바로 특별위원회 이름도 궁금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국민들이 정치 개혁 요구가 굉장히 높으신데요. 네. 정치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식으로 각 정당의 정치 개혁안이 너무 협소하고 네. 빈약합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좀 인정할 만한 큰 틀의 변화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네. 정의당이 이렇게 정치 개혁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치 개혁의 큰 비전을 담아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제시한 게 이제 내 삶을 바꾸는 정치 그 책자거든요. 아하, 예. 거기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네. 하나는 우선 뽑기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정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 네. 그런 것을 골자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제는 이제 양당 제도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원적인 정당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당 개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회가 양당 중심의 교섭단체 제도를 운영하면서 네. 소수 정당이나 또 많은 소외된 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예. 국회 개혁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네. 네, 좋은 반응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모신 이유가 먼저 이제 군 인권 기본 법안이 재정 네. 법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며칠 전에도 이 탈영한 사병이 자살하는 사건 네. 얼마 전에 있었고 또 목포에서는 안타까운 또 실족사가 있었고요. 군부대 사고 정말 아이가 이제 하나 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그런데요. 이 법안 재정법률안을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으셨는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을 계속 가지셨던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작년에 네. 아마 이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나 또 앞으로 저처럼 보낼 예정인 부모들은 네. 밤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난 4월에 있었던 윤일병 사건을 예. 보면서 저도 참 너무나 충격을 크게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단순한 어떤 그 우연적인 폭력 사망 사고가 아니고 네. 우리 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네. 이런 정도의 폭력과 또 그것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은폐되는 군이라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네. 그런 문제인식에서 제가 군 인권 기본법을 이제 발의하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거기도 사람이 사는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헌법에 보장된 네. 그 생명과 인권 존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네. 이번 군 인권 기본 법안에 담긴 내용들은 이제 핵심 내용을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모든 군인들이 이제 보직이나 임면 또 승진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인 개개인의 그 사생활을 비롯한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 상담이나 고충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 또 군 인권 보장 기구를 설립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엔 인권 보장, 유엔 인권 그 보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뭐 나이나 직업이나 또 종교나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 네.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네. 두 번째는 전쟁, 뭐 전시 중이나 또는 천재지변으로 군인들이 동원해야 될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시기에는 네. 군 복무 시간을 제외한 네. 나머지 시간은 자유 시간을 보장해서 네. 이제 군인들이 그 시간 동안 자기 개발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서신이나 통신의 자유도 보장이 되고 네. 또 종교와 양심의 자유 보장이 되고 또 뭐 또 가족들 얼마든지 면회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도 군 인사법에 좀 나와 있긴 한데 군 고충 고충 처리를 위한 네. 그런 그 기구를 지금 국방부나 그 본부 차원에만 두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사단까지 아하. 이렇게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군인 고충 심사위원회군요. 바로. 네네 맞죠. 예, 군인 고충 심사위원회를 이제 국방부, 본부, 사단급까지 사단급까지. 예, 설치하도록 하고 네. 국회에 국방감독원을 두어서 네. 군 인권이 제대로 그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정의가 있던데요. 네네. 군인의 정의는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그러니까 국방의 그 의무를 하는 특수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네. 그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그럼으로써 시민권이 보장돼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복을 입었지만 네. 시민이다 하는 것을 그 받아들이느냐가 이 군인권법의 핵심 그 가치입니다. 이제 군의 목적이라든가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참 예민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시나 네. 천재지변의 상황에 동원되는 상황이 아닌 일반 상황에서는 사실 군훈련 시간을 제외하고는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네, 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군대 가면은 네. 뭐 인권 같은 거는 좀 유보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일병 사건이나 오데이 사건이나 그 동안에 군의 어떤 그 폭력 사망 사고를 보면은 네. 우리 군 지휘부가 얼마나 그 인권에 대해서 그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네. 그리고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의 신뢰도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에 이제 인권 개선을 포함한 국방제도가 다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군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직결된다 하는 것을 독일 연방군 사례가 잘 보여준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독일군 같은 경우는 이 넥타이가 삐뚤어져도 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개인의 인격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군인권 보장법이 이게 아니, 군인권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인권 문제가 이제 그 정식으로 제기될 수 있고 그 네. 과정을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면 군인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제정안에 아까 처음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면, 보직, 진급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대목이 이제 여군을 적용시켜 보면 네. 남군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군은 남군이 주도해왔고 네. 남군의 영향력이 훨씬 컸고 여군이 이제 막 이제 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혹시 역차별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여군에게 이제 인면 보직에 우대하라는 조건은 그 특권을 주자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여군이 한 8,000명 되고 네. 간부들 중에도 한 4.6%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 그 과를 제외하고는 전
저 부대에 네. 또 병과에 그 여군들이 지금 배치되고 훨씬 있고 있군요. 네. 점점 그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군 문화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렇죠. 또 탈의실 같은 경우 그런 최소한의 근무 환경도 보장받지 못하고 또 여군이 군인 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기가 여성이라는 여성성을 발휘할 기회도 거의 지금 보장돼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확대되는 여군의 추세를 놓고 볼 때 네. 그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양성 그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취지에서 저희가 그 조항을 넣은 거지. 네. 뭐 역차별을 한다든지 여성들을 더 특별하게 대우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지금 너무나 말하자면 여성 여군은 늘어나는데 네. 여군에 대한 배려는 사각지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말하자면은 좀 특례 조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네. 또 이제 국회 내 설치하도록 한 국방감독원 네. 그리고 네. 이미 있긴 하지만 좀 더 사단급까지 더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군인고충심사위원회. 네.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한 조직이지요. 그리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구성원의 면면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군인사법에도 네. 그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있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하고 본부에만 있으니까 네. 사병이 고충 처리를 요청하면 이게 이제 계통을 따라서 보고돼서 저 본부까지 가야 되니까 한참 걸리겠군요. 신속하게 처리도 안 되고 네. 또 자기 부대 상황에 네. 여러 운영에 반영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단급까지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라는 거고 이 네네. 고충처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들까지를 참여시켜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네네. 그것이 이제 어디나 뭐 셀프 개혁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그 외부인 네.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네. 실제 고충 처리가 이루어질 수 되는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럼 국방감독원은 국회 내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이 구성원은 국회의원들 참여하실 테고 또 외부인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물론이죠. 이제 네. 국방감독원은 지금 뭐 다른 나라에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대 폭력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날 때마다 네. 이제 거론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군은 계속 셀프 개혁만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군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스스로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이렇게 계속 터지는 이런 그렇습니다. 그 네. 군 폭력 사망 사고 때문에 군의 신뢰가 지금 땅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네. 이렇게 돼가지고는 사실은 국방의 의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국회에 국방감독원을 두어서 책임 있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해야 합니다. 네. 이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뭐 선진국은 다 70년도 그러니까 1970년대에 이미 70년대요? 그럼요. 네. 군인권 개선을 포함한 국방제도가 현대적으로 개혁이 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너무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과거처럼 한 방에 다 이렇게 몰려 살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개인 생활하고 컴퓨터 그렇죠. 또 생활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네. 과거의 어떤 군대 문화나 생활 문화를 그대로 두고 자꾸만 제도 개선을 아무리 한들 네. 그 관심사병 제가 그랬어요. 요즘 그런 기준으로 하면 모두가 다 관심사병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시급히 개혁이 돼야 되고 저는 국회에서 19대 내에 반드시 군인권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과거의 틀에 미래 아이들을 맞추려고 했던 것인데 이젠 좀 틀을 바꾸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2015년 1월 20일이니까 바로 최근에 네. 공부가 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데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또 네. 제안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네. 국제적으로는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연간 한 2,000명씩 죽고요. 한 8만 명 정도가 다치고
경제적 손실만으로도 한 19조 정도 되거든요. 네. 더 이상 이게 이제 이 산재를 비용적 측면에서도 방치하기 어려운 단계에 왔습니다. 네. 산재는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네. 이 산재 환자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또 치료나 이것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 예전에 구미에서 불산 사고 났을 때도 네네. 사고를 당한 분이 그 치료받으러 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머니까. 아, 저런. 그리고 여수 산단 같은 경우에도 그때 대림 산업 같은 데서 이제 네네. 화학 폭발 사고가 났는데 이분들이 이제 민간 병원으로 가든지 서울로 이송하든지. 네네. 그러니까 여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입주 기업이나 또 지원 단체 포함해서 한 511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에 따른 그 17,000명 정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산단인데도 네네. 국가 산단인데도 산재병원이 없습니다. 야, 이거 놀라는 예, 예,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더더욱 문제는 산재병원이 있긴 있지만은 네. 너무나 열악합니다. 음. 뭐 정부가 한 75% 보전을 해준다 하더라도 네. 일반 병원들처럼 비급여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착한 적자가 예고돼 있는 병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산재 병원 자체 운영이 어려워져서 네. 이번에 그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지금 핵심 네,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면은 적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더 많은 보조를 해준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산재병원은 뭐 대형 확장 공사를 한다든지 네네. 또는 큰 장비를 들여온다든지 운영비 일부 요것만 보전이 되고요. 아. 인건비라든지 예. 대부분의 운영비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그런데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재병원이라는 건 비급여가 없기 때문에 네. 빤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병원이나 네. 보훈병원 네. 또 국립암센터 이런 데는 이제 이런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돼 있는데 산재병원은 그게 없어서 네. 산재보상기금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적으로 명시를 한 거죠. 네. 최소한의 그 산재병원의 최소한의 어떤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찬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요? 논란이 당연히 있었죠.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반대쪽 입장은?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그 국정감사 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고하기를 네.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지니까 너무 심하다. 응? 아. 좀 그 빈도가 낮은 그런 진료 과목은 뭐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그 병상은 축소하고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산재병원도 돈 되는 환자만 받겠다.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강하게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재 왕국의 오명을 쓰고 갖고 있다. 있는데 예. 지금 산재병원이 딱 10개거든요. 네. 그중에서 대구병원을 빼고 나머지 9개는 그나마 7, 8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네. 노후된 병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산재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고 또 국제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예. 그런 점에서 최소한 산재병원이 유지돼서 산재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뭐 이번에 그런 그 저의 노력이 좀 반영이 돼서 네. 이번 법이 통과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 중에 뭐 빈도가 낮은 진료 과목을 뭐 없앤다 이런 얘기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빈도가 낮은 게 환자가 부족해서 없어서 빈도가 낮으면 괜찮은데 산재병원이 워낙에 열악하고 서비스가 취약하니까 민간병원으로 돈 아, 내고 가든지 그래서. 다른 데로 뭐 수도권으로 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점점 사실은 산재 환자는 많은데 산재 치료는 점점 더 열악해지는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 네. 거죠.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뭐 산업 현장의 근로자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들 하십니까? 이제 뭐 아는 분들은 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마 이런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네. 국회 방송을 좀 보시고 네. 또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좀
알아주시고 그것보다 더더욱 네. 갈 길이 멀거든요. 이 산재 네. 문제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재 왕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네. 제가 대통령께도 뭐 4대 그 사회악에다 네. 하나를 더 추가하시라. 네. 산재 추방을 네. 요청도 드렸습니다. 참 역설적인데요. 전쟁을 꾸미는 자는 그 전쟁에 나가서 죽는 법이 없고 평화를 위해 쓰는 자는 평화의 열매를 뭐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네. 적이 있는데 근로자를 위해 쓰시는데 근로자분들이 잘 몰라주시니까 아니 이제 뭐 아시긴 아시지만 네. 소상하게 잘 모르니까 자기 네. 권리를 법적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끝으로 짤막하게 새로 추진 중이신 현안 혹은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그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마당에 네, 오히려 지금 비정규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이런 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소득주도 경제로 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걸 네. 위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시중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네. 공공부문에는 이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라. 이게 최저임금보다 좀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부문에서 이걸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시중 노임 단가 적용을 위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투어도 좀 할 생각이고요. 네, 법으로는 이제 최근에 뭐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이 크게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아직 지금 가칭인데 갑질금지법이라고 이런 것도 제가 좀 하나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월성 1호기 연장 문제가 네. 굉장히 논란이 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시민안전법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중단하는 연장을 중단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올해도 또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 건강하셔야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